자, 오늘은 IT인데, IT 부품, IT 부품이 뭐예요? 뭐, 소부장,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가점,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소부장은 안 들어가는 건가? 꼭 굳이 따진다면 네. 뭐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오늘 이제 설명한 이 분위기는 조금 다른 쪽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IT 섹터라는 거는 우리가 뭐 TV라든지 가전 뭐 이런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IT 섹터 산업 내에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위축되면 사실은 가전이나 뭐 TV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린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뭐 TV 예. 엄청 팔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와 달리 네. 2분기에 이제 상당히 조금은 이렇게 주춤했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왔죠. 코로나 때 TV 엄청 팔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급반등을 줬는데 이게 네. 결국은 IT 수요가 우리가 예상과 달리 이제 재택근무, 뭐 재택교육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네. 때문에 그 보편화로 폭증을 했고요. 오히려 언택트 관련된 수혜가 IT 세트로 된 거죠. IT 기기가. 그래서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대비 18%나 급증했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7%나 더 많이 팔렸고요. 특히 네. PC는 10년 만에 최대의 그 판매량을 뭐 작년에 올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IT 세트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해외여행 감소가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냐 하면 30조 이상이에요. 1년에. 네, 말씀하셨어요. 예, 30조 이상이고, 그게 뭐 이제 항공권도 이제 비싸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가격도 비싸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패키지 가격도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거의 한 50조에서 60조 정도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아직 1년 내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럭셔리 사치제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IT 세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체 주기라는 거 본다면은 결국은 TV라든지 가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교체 정도로 교체 주기를 봅니다. 뭐 TV 같은 경우는 1, 2년 만에. 10년이나 본다고요? 저는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LED TV를 삼성에서 나온 LED TV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단종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55인치를 그때 한 5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55인치를 LED TV라고 나온 게 이게 있었어요. 덜 민감한 것 같다. TV 볼 수, 그러니까, 왜냐면 네네. 그렇게 보래요. 자동차는 10년 타면 엄청 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지금 제 자동차를 10년째 타고 있거든요. 아, 돈 많은 분이 왜 그러세요? 근데 10년을 더 탈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왜냐면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네. 스마트폰 우리가 2, 3년 만에 바꾸는 네네. 게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신산업이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맞아요. 보면 네.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좀 덜 센서티브해서 내구재라 좀 오래 쓰나? 굉장히 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TV가 생각해 보니까 55인치 LED TV인데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네. 55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뭐 85인치 정도 되면은 LED는 아니겠죠. 네. 그게 199만 원 정도까지 팔고 있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바뀐 거죠. 근데 네. 그걸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과거에 55인치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이제 좀 작아 보이잖아요. 55인치도. 더 큰 거 사실. 살짝 좀 작아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바꾸고 싶다 생각이 TV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제 크기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OLED 시장 이야기할 때 이 대수의 증가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키워드가 면적과 침투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OLED가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소재 업종들, 뭐 덕산, 뭐 네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소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을 이제 이끌고 가는 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쨌든 IT 제품군에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백색 가전이라든지 TV가 매출이 작년 3분기에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 1분기도 굉장히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가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런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삼성도 이제 비스포크라는 이제 개념을 나타내면서 프리미엄급을 대부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브제라든지 몇 가지 이제 프리미엄 라인을 내세우면서 대부분 다 프리미엄 라인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사다 보니까 또 프리미엄 라인 쪽으로 손이 가요. 실질적으로. 좋은 거 예. 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이 비싸지만 예쁘고 굉장히 뭔가 좋은 기능을 가진 쪽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보통 이제 가전업체들이나 모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려면 판관비를 올려야 되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돈을 많이 쓰지만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경쟁사들이 이러한 판관비 경쟁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매출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스프레드가 굉장히 또 벌어지죠. 수요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판관비를 쓰지 않고 온라인 매출이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좋았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IT 부품단에 대해서도 이 TV와
그 다음에 이 가전 이런 쪽과 더불어서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우선순위가 낮은 쪽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에 포지션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된 오히려 피해는 스마트폰이 좀 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수혜는 언택트 쪽의 수혜는 오히려 이제 지금 TV라든지 백색 가전 쪽에서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핵심 관심 섹터 얘기, I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차장님의 유망 종목 발굴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IT, 제가 요거 정리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 IT 세트, IT 부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IT 세트라고 하는 IT 부품은 부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그죠? 네. 이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에 그 뭐 연성 혈압칸도 들어갈 거고 카메라 모듈 이런 거 하나하나는 IT 부품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IT 세트죠, 그죠? 그렇죠, 세트죠. 네? 휴대폰, 그다음에 카메라, 뭐 TV 이런 거는 이제 세트, 그러니까 IT 세트라는 게 우리 제품을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들을 부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이 IT 세트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품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부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품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작년에 그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아까 TV나 백색 가전의 수요가 너무 좋아서 네. 하반기에 이제 IT 세트, 그러니까 TV나 백색 가전 스마트폰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작년에 좋았던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는 꺾일 거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팔았고 상반기까지도 이제 럭셔리 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반기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소 좀 주춤하거나 좀 꺾일 수도 있다에 대한 수요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제 IT 부품을 이야기할 수 있냐 부분은 결국은 하반기 수요 우려에서 약간 역설적으로 스마트폰을 오히려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관련된 소비에서 TV나 가전 쪽은, 백색 가전 쪽은 상당히 지금 언택트, 그 노트북 태블릿도 굉장히 지금 수요에 대해서 폭발을 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꺾일 것 같은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은 오히려 그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 코로나 사태가 확진이 이제 더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출하량이 굉장히 줄었었어요. 2분기에도. 그런 분위기에서 네. 스마트폰이 3분기 이후에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반기 이후에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밸류 체인 IT 부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러면 거죠. IT 얘기하면서 세트가 아니라 부품 쪽을 얘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IT 부품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 PCB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되는데 네네.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이제 2분기 저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뭐 2분기가 저점이 이제 확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이 반도체는 뭐 자동차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산업의 업황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삼성전자나 애플의 부품에 대한 재고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부품 수요에 대한 재고 축적에 대한 리스타킹,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 발에 신는 스타킹이 아니고 이게 재고를 다시 축적한다는 리스타킹, 네. 이 재고 수요가 상당히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TV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스마트폰 쪽이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를 이끌 수 있다. 부품 수요의 급증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3이죠. 이제 13이라고 이제 하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네. 9월 달에 출시가 유력합니다. 정상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역대적으로 잘 팔렸죠. 지금도 잘 팔리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폰 10 모델 시기가 평균 그 전체적으로 1.5개월 정도 이제 빨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이폰 그 12와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는 10월에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미니와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1월에 분리가 돼서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못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늦춰지면서 분리 출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4개 모델이 한꺼번에 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시에 대한 어떤 부품 재고에 대한 수요가 왜 저기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품의 조달이 잘 돼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모델은 10월에 그리고 2개 모델은 11월에 나누어서 부품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4개 모델이 한 번에 다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품에 대한 어떤 재고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3분기에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폭발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사실 뭐 화웨이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와 과연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동기 대비 1월 1분기에 31%나 늘었고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19년 동기 대비 7%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 있어서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잘 팔았고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화웨이의 MS를 상당히 많이 갖고 왔다라고 보이는 게 확실히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반기 갤럭시 스마트폰의 출하량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라는 이슈가 우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반도체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 밸류 체인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삼성 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다른 스마트폰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부품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려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한 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악재를 좀 받아들이고 있던데요. 왜냐면 LG가 철수하면서 애플 아이폰 갖다가 LG 가전 매장에 팔고 이러면서 삼성이 굉장히 긴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뭐 LG전자 물건이 사실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네. 뭐 LG 입장에서 뭐 애플을 뭐 공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네. 삼성전자 위협이 될 수 있냐 뭐 그래서 보지만 저는 좀 시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출하량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00만 대, 45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 올해는 1000만 대 가까이 올라올 수 있고 내년 내후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폼팩터가 이제 애플이 못하는 거잖아요. 애플이 결국은 한 2023년도 정도 돼야지 이제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폴더블이 나온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그 전에 2022년도까지 폴더블 폰 관련해서 가격을 상당히 내리면서 물량을 굉장히 확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따라올 데가 없거든요. 애플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애플이 뭐 아이폰을 잘 만들지만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폴더블 폰을 쓰지 않지만 올해 나오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가거든요. 가격만 맞으면 한번 사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폴더블 폰 관련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비딩을 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부품 공급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세트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이 단가를 좀 전가할 수 있냐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전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세트 가격 상승으로 좀 전가되고 있는 부분도 삼성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IT 하드웨어나 부품 쪽에서는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가는 게 아니어서 네. 좀 종목에 대한 옥석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릴레이팅 관련된 부분도 옥석 관리에 관련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IT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면서 부품 쪽 모바일 얘기를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휴대폰에는 뭐가 들어갈까? 일단 표면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그죠? 네네. 요즘 중요한 게 카메라가 있을 거고, 네. 그죠? 물론 이제 안에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네, 네.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폴더블 같은 경우 이제 접는 부분에 힌지. 들어가는 힌지나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기판이 있을 거고, 네. 또 뭐가 있네? 뭘 봐야 돼? 그래서 종목 얘기 좀 이제 그래서 들어갔을 이제 때, 예. 제가 이제 IT 부품에 대한 투자 전략은 세 가지 기준으로 보자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2분기와 3분기의 숫자가 영업이익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인가? 이 종목이. 그러니까 부품 배터리도 있네, 배터리도 그렇죠. 있고. 예. 네. 부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뭐 업체마다 그리고 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릴 건데 결국 지금 가장 좋은 섹터는 MLCC하고 패키지 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계속 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LCC와 패키지 기판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네. 가격도 올라가고 계속 모자랄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일 좋긴 좋은데 어쨌든 실적으로 본다면 2분기와 3분기의 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실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냐 이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본다면 종목 얘기 좀 까주세요,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뭐 LG 이노텍과 BH 정도가 최근에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네. LG 이노텍은 뭐 애플에 좀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BH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BH도 마찬가지인데 네. BH는 삼성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폴더블 폰에도 이제 연성
FPCB 이런 쪽에 BH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KH바텍도 뭐 가능합니다만 KH바텍은 기본적으로 조금 포워드 PER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BH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제 탑픽 종목 중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느냐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저 PSR입니다. 저 PSR.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 규모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기업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구간에 접어들면 결국은 주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PS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하반기에 업황이 턴이 된다면 이런 쪽에서는 이익단이 훨씬 더 점프업이 많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좀 따진다면 뭐 한솔테크닉스나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술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부품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OLED가 이제 기술 변화의 중심이었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 이 두 개년 사이에는 전장 부품이 이제 핫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판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시대에 부품의 기술 변화에 맞는 그런 부품 산야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G라든지 DDR5, 그 다음에 뭐 3D, 뭐 전장 부품, 폴더블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 혁신에 맞는 부품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목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심텍, 와이솔, 뭐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이 뭐 솔팅이 좀 되겠습니다. IT 얘기, IT 가운데 부품 가운데 스마트폰 얘기하면서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LG이노텍 BH 실적 기준을 말씀하셨나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그 다음에 또 저 PSR, 매출액, 네. 그러니까 PSR이라는 건 이제 매출액 비율이잖아요. 그죠? 저 매출액 PSR을 보면 한솔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기술 변화를 따라가는 종목 가운데 삼성전기, 심텍, 와이솔, 아비코전자. 7개를 말씀하셨는데 7개를 얘기하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네. 네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면 이해는 되는데 네. 좁혀달라. 네, 네, 아니지. 그게 네.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종목을 조금 좁혀서 관심 종목, 네, 탑픽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삼성전기가 눈에 계속 아른거리는 종목이라서. 네, 아는 거죠. 예. 근데 네. 삼성전기가 꽤 1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가 말씀드렸을 때가 17만 원대, 16만 원, 17만 원 그때 계속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왜 그런 거 아닌지 뭐 중국 기업들이 MLCC 관련된 이쪽에서 뭐 대규모로 뭐 증설해가지고 저가 MLCC에 공약을 나선다 뭐 이러면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때부터 제가 삼성전기는 사야 된다. 이게 중국이 한다 하더라도 고사양의 MLCC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최근에 뭐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9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쨌든 조금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룸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대형주에서는 뭐 여전히 뭐 명불허전 삼성전기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심텍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텍.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여러 가지 부품의 쇼티지 때문에 사실 출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휴대폰 관련된 출하량이 줄었을 거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2분기에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물론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 완성차가 이제 굉장히 출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부품사도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사들이 2분기에 출하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부분사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 실적부터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2분기부터. 그래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305억 정도로 전망이 되면서 메모리 기판 쪽에 실적이 굉장히 견인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재고 조정이 1분기에 거의 끝자락에서 끝났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4월부터 이 기판 관련된 쪽이 업황 반등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텍 쪽
쪽은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좀 주가를 이끌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 부품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탑픽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심택이 좀 급등하면서 거래 실리고 얘가 신고가 종목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네네네,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며칠 조정이 오늘도 그렇고 한 3, 4일 조금 늘렸을 겁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은 그냥 모아가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7월, 8월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심택의 실적이 나온다면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튀어오를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기판은 굉장히 호황인데 왜 호황일까요? 기업들이 호황이면 캐파 증설을 하잖아요. 근데 캐파 증설을 한다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기판은 계속적으로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여쭈면 네. 패키지 기판이 캐파 증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와요. 지금 현재. 아, 그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지. 뭐 모델이 바뀌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 아주 발달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 네.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에 따라서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네. 기판 크기가 기본적으로 커져야 돼요. 음. 반도체가 발달되면 패키지 기판의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면적에서 크기가 커지면 개수가 줄어들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반도체 효율,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좋아지면 패키지 기판 단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단이 높아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물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요도 좋은 반면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패키지 기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황이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MLCC와 패키지 기판 두 개가 상당히 좋다 말씀에서는 심택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대비 23%나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약 1,300억대 정도 수준까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의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견뎌되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얘기되고 있고 최근에 2월에 새롭게 공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MSAP라는 그 기판이 있는데 이게 SIP 관련해서 이제 이게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캐파 증설을 2월달에 했습니다. 이 증설분이 연말부터 가능한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022년부터 이게 증설분이 시작이 되는데 약 1,000억 정도의 고부가 기판 매출 증가가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성장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FCCSP라는 어떤 그 SIP 매출 관련해서 기판도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억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애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단이 풍부하게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DDR5 이슈가 있죠. 인텔과 관련된 새로운 CPU에서 DDR5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본격화될 겁니다. 그게 내년부터 수준인데 DDR5가 본격화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심택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2008년도에 DDR3 그다음에 2014년도에 DDR4 이렇게 해서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DDR5의 또 수혜주로서 거론되면서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습니다.